다문화인의 슬기로운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다. 다스리 6화 자연인이 산으로 간 이유. 안녕하세요. 다스리의 이야기꾼 이정미입니다. 지난 다스리 5화에서는 비록 우리 인간이 속한 문화적 어항물에 길들여져가며 살아가지만 어항물을 바꾸거나 어항을 탈출할 수 있는 존재이며 어항물 바꾸기나 어항 탈출은 내게 익숙한 것, 더 나아가 내 세상의 전부로 여겨지는 뭔가를, 누군가를 뒤로 하고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죽음보다 더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한국 뉴스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죽고 싶은 이들, 그리고 실제 자살까지 가는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데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그깟 돈 때문에 어떻게 귀하디 귀한 사람 목숨을 저버릴 수 있나 싶지만 돈이 내 세상의 전부, 나의 전부일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다스리 6화 자연인 편은 부와 권력 그리고 명예를 가져오는 성공이란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서로 밟고 또 밟혀야만 하는 무한 경쟁의 세상, 성공지상주의, 금전만능주의의 문화적 어항을 등지고 떠나 산으로 간 이들의 이야기인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을 통해 알려진 자연인의 삶, 특히 요즘 많은 이들의 로망, 전원 생활이 아닌 거칠은 원시 생활을 주로 하던 방송 초창기 자연인의 삶을 위주로 나누겠습니다. 험한 산꼭의 몇 개를 넘고 또 넘어서야 갈 수 있는 첩첩산 중 자연인의 거처를 보고 계신데요. 자연인의 대다수는 구시가 싫어서, 성공하기 위해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인간관계가 싫어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대접받는 세상이 싫어서 깊은 산속 자연의 품에서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이들입니다. 자연인들이 산속 삶을 선택했다는 말에 도시에서 살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몰려서 간 게 무슨 선택이냐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근거 없는 생각만은 아닌 것은 방송 초기 수년간 등장한 자연인들 대다수가 치열하고 무정한 도시의 삶 가운데서 상처받고 몸과 마음이 망가져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에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기왕 죽을 것 한번 떠나보자는 심정으로 작정하고 산으로 간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판사판 생사를 가르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누구나 다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죽을 상황에 몰려서도 떠날 엄두를 못 낸 채 차가운 도시 한 구석 어두운 거처에 혼자 웅크리고 누워 빛바랜 사진 속 가족과의 행복했던 한때를 그리워하며 고독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연인들을 루저, 낙오자, 패배자로 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데 저는 이들을 생존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홀로 깊은 산속의 밤을 겪어본 적이 있는지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의 밤, 작은 들짐승 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도 호랑이 눈빛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무서움을 포함해서 산에서 혼자 사는데 따라오는 모진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솔직히 저는 정기 없는 단 몇 시간도 견뎌낼 자신이 없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하는 선택도 선택이며 그 선택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강인한 생존 능력을 가진 자연인이 낙오자라는 오명까지 감수하며 왜 무슨 이유로 깊은 산속 홀로 사는 삶, 극단적인 고립과 단절의 삶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도시의 어떤 면이 산중 호랑이, 소복 귀신보다 더 무섭고 싫어서 산속 독거를 선택한 건지
자연인이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1년 365일 늘 사람으로 넘쳐나는 뉴욕의 거리가 생각납니다. 제가 원래 걸음이 느리기도 하지만 넘치는 호기심 탓에 모처럼 거리 구경, 사람 구경도 하면서 조금 천천히 거리를 치면 비키라는 호령 소리와 함께 뒤에서 누군가가 득달같이 치고 나와 저를 제끼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도시에 대한 저의 이미지입니다. 출퇴근길 한국의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는 도시인의 빠른 걸음과 조급한 몸짓 안에는 치열한 무한 경쟁 사회라는 도시의 법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나아가 남보다 앞서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하는 무한 경쟁, 무한 질주의 사회. 뛰고 싶지 않아도 뛰어야만 하는, 죽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무한 질주에 달리기 한 판이 싫어서 그 판에 더 머물다간 진이 빠져 죽을 것만 같아서 자연인은 도시를 등지고 산으로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하는 무자비한 도시의 질주는 심지어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잘 만난 어떤 이들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번갈아 사용하며 전동 스쿠터 타고 치고 나가 앞서 달리는 반면 다른 어떤 이들은 학자금 대출빚과 가족 부양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다리에 매달고 인생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아니라는 냉엄한 현실에 눈을 뜨면 뜰수록 내게 비빌 언덕도 도와줄 연줄도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은 더욱더 지독한 광란의 질주로 우리들을 몰아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미친 듯이 치솟는 한국의 아파트 가격에서 볼 수 있듯이 땀 흘린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주는 공평하지 못한 현실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당하면서 가만히 있다가는 하루아침에 벼락거지 된다는 두려움에 도시의 한판 질주를 그만둘 수 없는 이들. 주식과 코인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하다가 전 재산을 잃고 죽고 싶어하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지점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방송을 40, 50대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 달리고 또 달리는 경주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애청자라는 사실이 처음엔 다소 의아하지만 나는 포기 못하는 도시의 질주를 버리고 떠난 자연인의 삶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거나 질주를 마치고 자연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기는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각박한 도시의 현실 가운데 위로를 찾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 할수록 말이 됩니다. 한편 경주마와 기수가 함께 달리는 걸 보고 있자니 만일 내가 경주마라면 내 위에 올라타 나를 조종하는 기수는 누구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간 내가 원하고 필요해서 나의 의지대로 달리고 또 달려왔다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벼락거지가 된다는 두려움이 내 등에 올라타서 나를 달리도록 채찍질하는 기수일 수도 있듯이 남들보다 더 적어도 남들만큼은 성공해야 한다는 돈이든 명예든 남들 가진 것만큼은 나도 가져야겠다는 막연한 경쟁의식이 나를 계속해서 달리게 만드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려왔는지요.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하여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에 취직해 미친 듯이 일해 돈 많이 벌어 좋은 차, 좋은 집을 사서 그 집을 명품으로 가득 채우고 잘 나가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1등만 하는 자식으로 만들어 명문대에 보내 대기업에 취직시키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대를 이어 반복되는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이유들.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의 질주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으로 데려다주고 있는지, 내 삶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멈추어 생각할 기회가 있었을까요? 산만해지지 말고 집중해서 앞만 보고 달리라고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워준다는데, 경주마의 존재 이유는 무조건 빨리 달려 이기는 데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듯이 무조건 빨리 달려 이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누가 씌워진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 뒤집어 쓴 건지 꼭 집어서 말하기 힘든 성공이라는 이름의 눈가리개를 쓰고,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아무튼 내 눈에 성공으로 보여지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나는 어떤 모습인지요? 내가 추구하는 성공한 삶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요? 회색의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와 녹색의 정글이 언뜻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 묘하게 통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약한 놈은 잡혀먹고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인의 무한 질주를 성공지상주의, 금전만능주의 문화라는 안경을 쓰고 주로 봐왔는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도시 정글의 시선으로 다시 보니 살아남기 위해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과 발톱을 피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사슴의 처절한 몸짓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생존 본능의 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보랏빛 예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아름다운 들판에서 펼쳐지는 생사를 가르는 살벌한 한판 달리기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은 우리 인간 삶의 현실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도시 정글에 살면서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것까진 미리 예상하고 조심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연줄 없고 아부조차 할 줄 몰라서 나보다 한참 실력 없는 이들이 나를 사뿐히 지려밟고 디딤돌 삼아 성공 사다리의 정상을 향해 기세 있게 치고 올라갈 때, 사람 좋아하고 믿기를 잘해서 약지 못하고 대책 없이 착해서 가까운 친지에게조차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기를 반복할 때, 믿을 놈 하나 없는 무정한 도시 정글을 등지고 사람 볼 일 없는 산속으로 떠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 정글에 살면서 사람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이 나의 현재 모습과 거리가 있고 다를 때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내 이마에 찍어주는 루저 또는 나고자라는 시선과 낙인이 아닐까 합니다. 제 남편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저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보아주며, 그게 뭐라도 좋으니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응원해주는 세상에 몇 안 되는 소중한 내 편, 내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건 TV 자체를 즐겨서라기보다는 남편과 뭔가를 함께 한다는 느낌이 좋아서입니다. 한데 어느 날 TV를 켜둔 채 남편이 맞은편에 따로 앉아 셀폰에 집중하고 있길래 저는 밀린 공부나 하려고 제 작업실로 내려갔더니 남편이 어느새 저를 따라 내려와서 이번엔 제 책상 뒤쪽에 앉아서 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랑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남편은 일하러 간 시간 빼고는 늘 제 주변 어딘가에서 혼자 놀고 있었더라고요. 남의 편의 줄임말이 남편이라는데
내 편인 게 확실한 남편을 가진 저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루저 또는 나고 자란 꼬리표를 달아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봐주며 따로 또 같이 늘 함께 해주는 단 한 사람의 소중한 내 편이 없어서 인적 없는 산속 홀로 하는 삶을 선택한 자연인은 없는지 몹시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연인들이 무섭고 싫어서 등지고 간 도시 삶의 면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부턴 험난하고 외로운 산속의 삶이 뭐가 그리 좋아서 적당히 살다가 내려오지 않고 계속 머물고들 계신지 나홀로 산속의 삶이 주는 치유와 행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첫 방송에 긴 머리에 산발을 하고 벌건 대낮에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날 것 그대로의 자연인이 등장해서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기인이라는 첫인상을 깊이 남겨준 분인데 사실 자연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더움은 벗고 춤은 있고 나 편한 대로 내 몸의 필요를 충실히 따랐을 뿐인데 기인이니 뭐니 호들갑 떠는 것은 보는 우리들 눈에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한데 만일 자연인이 산에 들어오기 전에 넥타이 정장으로 격식 맞추어 차려입고 달리고 또 달리는 도시 경주마의 삶을 살았다면 그가 벗어던진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나를 조이고 압박하고 얽매던 치열하고 무정한 도시의 삶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양말 두 쪽만 벗어던져도 그 시원함이 말할 수 없는데 산속 계곡물에 담겨진 자연인의 맨몸은 얼마나 더 시원할까요? 겉모습만이 아니라 자연인은 삶 전반에 걸쳐 얽매임이 없습니다. 아무 때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게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도 어느새 나뭇가지를 지붕 삼아 흙바닥을 침대 삼아 바위를 베개 삼아 낮잠을 즐기는가 하면 또 어느새 시냇물에 발 담그고 놀면서 고기도 잡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천에 널린 푸성기를 뜯어서 저녁을 해먹는 시기입니다. 한데 신기한 것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게으른 자연인을 방송에서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불안한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도 막상 게으르기 한이 없는 저와는 정반대니 이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여름 수도가에서 김장대야 넘치게 수돗물을 틀어놓은 채 반쯤바람으로 들어앉아 물장난 산매경에 빠진 아이의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요? 성공에 눈이 멀어 평생 직진만 해오는 사이에 꼭 집어서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아이처럼 이해타산 없이 목적 없이 놀이 그 자체,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영양가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주파나를 튕긴 후에야 하게 되니 그런 만남에서 즐거움을 찾기가 힘든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아무 생각 없이 신나게 놀아본 가장 최근의 일이 언제인지요. 한데 아이처럼 집중해서 놀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 어려운 일을 자연인들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시도 때도 없이 참 쉽게도 해냅니다. 아마도 도시의 삶에서 상처받고 환멸을 느끼면서 무엇이 정말 중한디란 질문을 하게 되면서 성공이라는 눈가리개가 벗겨져 나간 후 이해타산 없이 순박하고 골치 아프고 복잡한 일들에 엮일 일 없는 단순한 아이의 삶으로 돌아왔기에 티끌만한 욕심마저 다 버렸기에 가능해진 일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노는 것도 일처럼 노동처럼 하는 누리들은 일도 놀이처럼 재밌고 신바람 나게 해내는 자연인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디가 어떻게 고장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아이의 마음을 되찾아 재밌고 신나는 아이들의 한판놀이 같은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살펴보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깊은 산속, 날것 같은 자연의 품에서 혼자 살며 누리게 된 치유의 혜택입니다. 자연인은 보통 인적 없는 산속에 혼자 삽니다. 한데 재밌는 것은 이분들이 비록 혼자지만 혼자처럼 지내지 않고 자연을 친구 삼아 말벗 삼아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꽃과 나무, 산새와 시냇물과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지렁이에게도 매일 안부를 묻는 자연인을 볼 때 그저 지독하게 외로운가 보다 실없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데 자연을 말벗 삼아 받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 법과는 달리 이해타산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고 또 성공의 잣대로 나를 저울질하고 평가하거나 루저니 나고자니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이란 것은 내가 뭔 말을 하던 참을성을 가지고 다 들어주고 다 받아줍니다. 자기 말만 늘어놓지 않고 내 말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친구. 편견 없이 나를 들어주고 받아주는 그런 친구가 내게 있는지요. 사실 깊은 산속 자연이 주는 위로는 다 받아주는 말벗 그 이상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도시의 경주마처럼 달리고 또 달리지 않아도 그 품에서 모든 것을 거저 얻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원 생활을 추구하는 요즘 자연인들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텃밭을 가꾸기도 하는데 초창기 원시 자연인들은 산나물 채집과 물고기 수렵에 의존하며 간혹 씨를 뿌리더라도 잡초와 함께 자라도록 자연이 알아서 키우도록 내버려 두기에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사람의 농사와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주고도 못 받고 주고 또 주고 마지막 남은 한 방울 진액까지 다 짜주고도 되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도시의 셈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짜가 없는 야박한 세상을 벗어나 큰 수고하지 않아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특히 돈이 없어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자연의 덕으로 공짜로 살아가는 기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자연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자연에 대한 감사함이 아닐까요? 한편 자연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품어주는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자연이라는 현실이 안타깝고 또 미안합니다. 그림 속 둥지안, 깃털이 채 나지 않은 벌거숭이 새끼들은 미약하나마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엄마 새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새끼 새들 못지않게 사람의 온기와 돌봄이 절실했을 도시 정글 시절, 특히 삶이 바닥을 쳤을 때 나를 온전히 들어주고 받아주며 후하게 내어주는 단 몇 사람만이라도 주변에 있었더라면 과연 자연인들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 대신 깊은 산속 단절과 고립의 삶을 선택했을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라고 지으심받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 자연도 하나의 창조물인지라 자연의 돌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 속 나무위, 알궁둥이 새끼 새들과 그 배를 채워주기에 열중인 어미새에게 자연은 둥지와 먹을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지만 날기는커녕 아직 눈도 못 뜨는 상태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새끼새가
배고픈 뱀에게 잡혀먹는 것까진 돌봐주지 못합니다. 비슷하게 자연인도 독버섯, 독뱀, 산사태 등등 수많은 자연의 위험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품어주는데 안전은 보장해주지 못하는 결정적으로 2%가 부족한 자연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는 분이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가는 별장을 팔았는데 자기가 베케이션 홈 푸어, 즉 별장이 없는 무주택자라고 해서 같이 웃었습니다. 한데 많은 자연인들이 본인 소유의 집 한 채 없이, 아니 집이라 부르기엔 좀 많이 민망한 움막에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어서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단 내게 없는 것,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더 아쉬워하고 애달퍼하며 참 고단하게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뭘 자꾸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과 몸짓으로 살아봐야 하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차마 내 입에 넣을 수 없었던 처음 가져본 텃밭, 첫 오이 농사의 첫 열매를 보고 계신데요. 나비나 벌에 가벼운 날갯짓이 없었더라면 오이가 열릴 수 없었겠지요. 대단한 성공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경주마의 삶이 아니라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 가운데 다른 이들의 갈증을 달래주고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의 보탬이 될 시원하고 튼실한 열매 몇 개를 맺는 것이 저와 또 여러분의 소박한 바람이요 진정한 행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중엔 실직, 은퇴, 그리고 건강 문제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주마의 무한 질주를 멈추게 된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 몸이 질주를 멈추었다고 해서 마음속 무한 질주까지 자동으로 멈춰지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말하자면 몸은 한가해졌어도 마음만은 남보다 더 적어도 남들만큼 가지고 성취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무한 경쟁심의 개미지옥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의 시청자 응답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경주마의 질주,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 중에 어느 것과 더 비슷했는지, 만일 나의 삶이 경주마의 질주에 더 가까웠다면 내 등에 올라타 나를 채찍질해온 기수는 무엇이었는지,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내가 추구하는 성공한 삶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인지에 관한 4가지 질문 중에 마음에 와닿는 주제에 응답하는 글, 그림 또는 동영상을 종리7802@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마실도 다니고 말벗들과 수다도 떨며 나비의 가벼운 몸짓으로 살려다 보니 일이 좀 채 속도가 나지 않아서 나갔어야 할 시청자 응답 방송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인을 사회 부적응자 또는 현실 도피자로 부르면서 이들이 방송을 통해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날선 시선들이 있는데, 성공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란 대세문화, 주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것 같은 남들 모두가 생각하는 성공의 모습과 많이 다른 뭔가를 추구하는 것은 가파른 계곡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비상처럼 매우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 한 예로 남들은 다 앞만 보고 경주마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나비처럼 가볍게 살려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못지않게 험난한 일이어서 나고자, 실패자, 부적응자, 도피자라는 시선 정도는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대세 문화에 저항하는 일은 늘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대세를 거스르는 개인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서 서로 말벗이 되어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받아주고 가진 것을 나누며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결과 주류 문화의 세찬 물길을 함께 거슬러 올라가 언젠가는 문화의 무르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 더 나아가 꼭 해야만 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에 자연인에 관해 쓰면서 특히 요구하지 않고 주는 자연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마침 2년 전에 써놓은 누가 12장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설교가 메시지가 겹치고 또 보완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손질해서 내놓으려 합니다. 화면 아래 구독 또는 서브스크라이브를 누르시고 알림 신청을 해놓으시거나 구글이나 유튜브에 들어와 이종미 다스리로 연관 검색하시면 아마 일주일 이내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방송까지 나비의 가벼운 날갯짓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